8월 11일에도 말씀드립니다. 자, 뭐라고 말씀 볼게요. 자, 두산 에너 분명히 말씀드렸고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말이 자꾸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7,000원, 18,000원대 집중 매수했고요. 2만원 초반 매수 잡았고 4만원, 42,000원 1차 분할 매도 시작, 53,000원 2차 분할 매도 시작, 67,000원 남은 물량 전량 매도했고 그 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 63,000원, 64,000원 맞춰놓고 비중 조절하고 대응 중이다. 59,000원에서 68,000원 박스권 움직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수도 있으니 눌리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게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이걸로 계속 브리핑 중이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기다려라. 이게 영상의 내용과 전체적인 방향인데 도대체 뭐가 영상 찍으면 달라진다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파이팅 하셔라. 59,000원, 68,000원 박스권을 움직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수도 있으니 눌리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게 여유 자금 보유해라.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언제? 8월 11일에. 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23분인데요. 일단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래도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즘에 하루 이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열리고 있어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KRX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면서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탈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커지는 구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조금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를 기다렸다. 하락이 나온 걸 기다렸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 주가가 빠지길 기도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구간에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항상 경계하자. 항상 우리 추가 매수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 이탈이 나왔을 때 뭐 하자? 추가 매수하자.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 이 59,000원과 58,000원짜리 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전저점 구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그죠?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 전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됐다? 주가를 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저점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 할 거냐면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가 이러한 차트 모양이 있다 칩시다. 이게 지금 두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트라고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대에서 들어갔어요. 이 종목을 들어갔어. 손절 라인 어디 잡냐는 거야. 내가 꽤 똑같은 얘기에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얘기에서 죄송한데 중요한 내용이요. 이 지지선 부분 여기 손절 라인 잡는단 말이야. 손절 라인. 그죠? 여기가 지지선이자 61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요? 기회를 잡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61선을 깨버리고 이 지지선도 깬다라고 했을 땐 버틸 사람이 있겠느냐? 없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러한 구간대에서 뭐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 아침에 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위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구간 뭐 신규 진입에 대한 구간 저가 매수일까요? 아니면 매도일까요? 이런 얘기들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가 주가가 올라가려 했으나 아무래도 매물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일단 사람들이 관망하는 관망세가 있었는데 악재가 터져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단기적인 지지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절 라인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탈이 나왔죠. 손절 라인이 이탈이 나왔죠. 그럼 뭐야? 손절했죠. 손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러한 구간대에서 손절하는 물량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지.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물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자리도 봐봐요. 오늘 자리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내가 해석을 해줄게요. 이 구간에서 어제 NXT에서 급락하고 반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장 시작을 했죠. 장 8시에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지지선을 결과적으로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자, 이 앞에 전고점 구간 여기는 못 넘기고요. 자, 지지선 깨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 못 넘기고 깨지니까 물량 한번 나왔죠. 밑에 쪽으로 물량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요 깨니까 어떻게 거래 계속 터지죠. 거래 터지면서 주가가 밀립니다. 주가가 계속 거래 터지면 밀리다가 받는 구간 나오고 다시 이 전고점 구간 넘기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춥니다. 저점을 낮추면서 1시가 지나가니까 1시가 지나가고 여기 지지선을 깨니까 이때부터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밀립니다. 그죠? 밀리고 장 마감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6만원 구간대 손절 잡은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손절 잡은 사람 있을 거고 주가가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LI 던지는 물량들 주가 쭉쭉 밀려죠. 지금 여기 위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오른다는 거 빠진다는 거 그건 말해. 딱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58,000원 구간이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58,000원 구간에서 오차 범위가 2, 3% 정도 있겠지만 2, 3% 정도 있겠지만 위아래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탈시키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오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유한량의 큰 상승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이 구간에서 주가 여기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60분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중요한 자리 올라탔죠? 중요한 자리 보시면 여기서 중요하게 올라탔어요. 그럼 누가 봐도 손절 라인은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누가 봐도 손절 라인은 어디야? 손절 라인은 이 구간 첫 번째, 이 구간 두 번째, 이 구간 세 번째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럼 여기서 잘 가다가 밑으로만 빼서 물량 한번 빨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어서 물량 한 번 더 빨아주고 그 다음 어떻게 여기서 올려서 주가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야 장난하지 마. 이거 너가 그냥 끼워 맞추는 거잖아 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긴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분명히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AI가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AI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에만 대답을 하세요.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뭐요?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이 전력을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화력발전, 그죠? 가스터빈, 계속적으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핵심 뭐다? 일단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스터빈으로 전력 수요 감당이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전. 그럼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AI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산이 올라간 이유가 여러분들 체코 원전 그리고 뭐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뭐 계약의 불공정성 뭐 그런 부분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웨스팅하우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 좋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AI 전력 모멘텀 기대감이에요. 전력 모멘텀 기대감.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태클 거는 부분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비밀 자 여기 보면은 자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에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하는 게 국민이 알 권리냐? 이 부분들 원전 불평등 계약에 동의 못해 이익 남길만 해 이러고 이 내용들이 뭐예요?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약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기자가 그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를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엔 포커싱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비밀 유지 계약 이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기업의 신뢰에 큰
치명타를 입힙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이 애플카 만든다고 했을 때 기억을 해요? 애플카 만든다 했을 때 이때 당시에 LG 이노텍인가요? LG 이노텍인가? 이쪽에 애플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였어요? 했단 말이야, 이노텍에. 근데 이 부분들이 뭐요? 유출이 되면서 사실상 뭐 시장에서 완전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만큼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뭐 문서를 유출해가지고 뭐 했다? 정말 나쁜 거거든요. 주가가 하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은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편파적인 이러한 내용들로 기사를 써서 어떻게든 원전에 대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분명히 좌측 우측 분들 다 있을 텐데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수주가 10년 이상 없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뚫었단 말이에요. 원전 시작을 첫 단추를 꿰맸어요.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러한 조약들 때문에 이 원전 사업이 국가에 되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고 아세요? 규모의 경제? 우리가 요거 하나를 만들 때는 이거 하나를 만들 때는 비용이 1,000원 들어요. 10개를 만들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개당 800원 들어요. 100개를 만들 때는 개당 700원 들어요. 예를 들어 1000개를 만들 때는 개당 500원이 들어요. 뭐요? 많이 만들수록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그죠? 공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체코 원전 2기를 수주받는데 26조다라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에 예를 들어 그냥 5천억에서 1조를 줘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2기를 수주받았을 때 남을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10% 잡았을 때 한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가 될까요? 저는 원가 절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단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원전이 무슨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냐라고 하겠지만 SMR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SMR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도시마다 하나씩 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뭐예요?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수주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요? 신뢰도가 생기겠죠. 회사에 대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태클이 계속적으로 걸어오는 것도 이런 것들을 뭐요? 내주면서 태클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겠다.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물려가지고 희망회로 돌리네. 이런 이야기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희망회로가 아니라요. 희망회로가 아니라 정말 저는 팩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없냐? 안 좋은 점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런 계약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웨스팅하우스 지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안 좋죠. 당연히 누가 좋아요. 그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원전에 대한 수주가 몇십 년 만에 터졌고 그 수주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첫 단추. 그걸로 이제 확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좋게 보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커싱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가 끝났냐 안 끝났냐?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전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럼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는 더 어떻게 더 커진다. 그렇다면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원전이 필요하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뭐요? 매물 소화가 되었고 털고 가는 방향 나올 수 있다. 이거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모아서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 구간은 매물대가 쌓입니다. 이 구간은 매물대가 쌓여. 많은 매물이 쌓인단 말이야.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애초에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올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그림들을 안 만들어준다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을 탈출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하죠?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지. 이렇게 빼면 되지. 왜 고점을 올려서 거래량을 키워서 꼬리도 안 달고. 이게 중요한 건 사실. 꼬리가 거의 안 달았어요. 1%? 꼬리가 거의 안 달고 매물대에 대한 부분만 딱 소화를 해주고 눌렸다라는 거예요. 위쪽 고가놀이 하면서. 수상하다. 근데 여기서 매물이 안 털리니까 쇼하는 거다. 저는 이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 분봉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8시까지 보고 가려 했으나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내일 구간 만약에 이 자리를 장 초반에 밀어준다 했을 때, 무조건 밀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밀어준다 했을 때 손절 물량도 나오겠죠. NXT에 산 사람들 손절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쭉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원전에 대해 조용하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너무 원전에 대해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하지 않아? 체코 원전 수주 다음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다들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비밀리에 협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차장고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오늘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건 없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대차장고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고,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고, 매매 동향의 부분을 볼게요.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개인들이 뭐예요? 오늘 구간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외국인 기관에 이렇게 많이 판 것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악재라는 이 투심이 만들어낸 하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 시에도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있는 분들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구간 어제 마이너스 10% 빠지면서 정말 힘드실 수 있는데, 왜? 내 자산의 10%가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이런 얘기하면 또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자리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은 이 64,000원 구간, 65,000원 구간은 비중을 조절하면서 혹시 모르는 이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기다렸다가 밀리면 사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욕 엄청 먹어요. 올라갔잖아. 야, 이 새끼 때문에 못 샀어. 얘가 비중 조절하고 눌릴 수 있는 거 생각하라 그랬는데 올라갔어. 얘 때문에 못 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주가가 밀리잖아요. 이런 데서 뭐요? 아, 지금 추가하면서 타이밍 잡아야 된다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지지선 다 이탈했고 누가 봐도 끝난 차트인데 이걸 지금 왜 사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아닌 것 같겠지만 제가 64,000원, 65,000원에 대해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4,000원 구간 이 두산 에너빌리티 8월 4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8월 4일. 그죠? 2주 전에도 여기도 말씀드렸고 8월 4일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64,000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8월 11일에도 말씀드립니다. 자, 뭐라고 말씀 볼게요. 자, 두산 에너 분명히 말씀드렸고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은 말이 자꾸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7,000원, 18,000원대 집중 매수했고요. 2만원 초반 매수 잡았고 4만원, 42,000원 1차 분할 매도 시작, 53,000원 2차 분할 매도 시작, 67,000원 남은 물량 전량 매도했고, 그 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 63,000원, 64,000원 맞춰놓고 비중 조절하고 대응 중이다. 59,000원에서 68,000원 박스권 움직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수도 있으니 눌리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게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이걸로 계속 브리핑 중이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기다려라.
이게 영상의 내용과 전체적인 방향인데 도대체 뭐가 영상 찍으면 달라진다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파이팅 하셔라. 59,000원, 68,000원 박스권을 움직이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수도 있으니 눌리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게 여유자금 보유해라.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언제? 8월 11일에. 분명히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럴 거예요. 또 너 때문에 물렸다. 우린 이미 여기까지 빠질 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위쪽 번호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10월에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뭐 있다 이벤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주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것도 뭐냐면은 자, 스페이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